김용민 브리핑. (2016년 12월 30일) 금요일입니다. 김용민 브리핑은 지난 일주일 동안 2016년 10대 뉴스를 꼽아봤습니다. 경주 지진, 새누리당 총선 패배, 사드 배치, 구의역 비정규직 사망 사건, 강남역 여성 피살 사건, 개성공단 폐쇄, 트럼프 두테르테의 당선, 해운 조선업 위기, 조류 인플루엔자 창궐 등 정부의 총체적 무대책 등 8가지를 어제까지 살폈고요. 오늘은 마지막 2개입니다. 총 투표수 299표 중 가 234표, 부 56표, 기권 2표, 무효 7표로서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번째, 최순실의 국정농단 사건, 이에 더한 박근혜의 몰락입니다. 대통령 박근혜는 3차례 사과하고 검찰은 최순실과 함께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최측근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을 구속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로 용납할 국민 여론이 아니었습니다. 검찰은 박근혜를 공범으로 적시한 채 사건을 특검에 넘겼고, 특검은 박근혜가 은닉하려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강도 높은 압수수색과 체포, 구속영장 청구로 전대미문의 국헌문란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회는 12월 9일 박근혜의 탄핵안을 234명의 찬성으로 가결해 헌법재판소로 넘겼습니다. 이 파장으로 새누리당은 99석으로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문제는 아직 현재 진행형입니다만 한국 사회에 각종 적폐를 내재한 박정희 망령의 몰락을 동반하는 정치사회적 의미까지 낳고 있습니다. 마지막 10번째입니다. 바로 위대한 촛불혁명입니다. 최순실 국정농단과 불가분의 관계지만 이 혁명은 이미 국정원 대선 개입, 세월호 참사, 통합진보당 강제 해산,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 같은 국가폭력에 대한 저항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전 세계 언론은 10월 29일에 시작된 이 위대한 혁명에 주목했습니다. 12월 3일에는 전국에서 232만 명이 참가해 역사상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전 세계 혁명사를 새로 쓰는 위대한 사건이었습니다. 광장 민주주의가 구현된 촛불 집회는 박근혜의 탄핵 소추의 동력이 됐고, 탄핵이 인용되면 시민혁명으로서 온전한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거짓은 참을 이길 수 없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우리는 포기하지 않는다. 김용민 브리핑 어제 광주 전주 공개방송에 함께해 주신 400여 명의 청취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은 이미 지난밤에 업데이트 됐습니다. 오늘 일부 경제의 속살 시간은 광주 공개방송의 질의응답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국가가 공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사회보험, 바로 국민건강보험이지요. 아동에게 건강보험료를 부과하고 부모가 내지 못한 보험료를 연대 납부할 의무를 지우며 체납 독촉 고지서까지 발송하고 있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법대로 했으니 문제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입니다.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하는 사회적 연대의 의미가 사회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아동에게 연대 납부의 의무를 들어서 납부 독촉을 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이라면 과연 그것이 옳은가에 대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부디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상식의 선에서 생각하고 문제를 개선할 수 있도록 아름다운 재단이 이 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영희는 엄마 아빠와 떨어져 삽니다. 엄마 아빠는 가난해서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했습니다. 이제 그 보험료를 영희가 내야 합니다. 대한민국에서 10살 아이에게 체납액을 독촉하는 것은 합법입니다. 영희처럼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60일의 건강보험증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당신의 참여가 제도를 바꾸는 시작입니다. 아름다운 재단.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나 싸고 열나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네이버 검색창에 알싸한 홍어를 검색하시고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주문도 가능합니다. 하나 더, 알싸한 홍어는 진공포장 택배 배송 판매하며 직접 개발한 특제 소스를 서비스로 드립니다.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굶고 뛰고 땀 빼고 다 해봤다. 그래봐야 소용없었다. 다이어트는 결국 먹는 게 문제다.
다이어트 전문 쇼핑몰 비타샵에서 수십 가지 동결건조 채소 곡물에다 3가지 단백질, 거기에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을 더해 만든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를 추천합니다. 다이어트 전용 그린 스무디, 이걸 어떻게 하는 거죠? 하루 2끼만 맛있고 든든한 비타샵 스무디로 바꿔 드시면 됩니다. 검색창에서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요즘 민주주의가 거꾸로 간다고들 하지요. 예, 그래서 이번에 제가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은데요. 지금의 상황을 만든 게 박정희 시대부터라는 분석들이 많이 나오는데 예. 이 책은 바로 그 시대를 제대로 알자라는 취지로 쓰여졌습니다. 예. 근데 생활문화사가 뭡니까? 사실 저희는 거의 정치사 위주로만 책을 읽었습니다. 근데 이 책은 그 시대를 살았던 바로 우리 부모님, 삼촌, 이모들의 삶을 담은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촛불 집회도 언젠가는 생활문화사가 되겠군요. 지금 꼭 읽어야 할 책 같은데요. 한국 현대 생활문화사, 도서출판 창비. 이제부터는 관록의 뉴스 해설가 김용민이 오늘 아침 조간신문을 훑어드립니다. 헤드라인부터 보겠습니다. 감사원이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가 대응 문제를 조사해 발표했었지요. 조사 대상인 청와대가 이 감사원 발표 내용을 손보았다고 합니다. 최순실이 짜증을 냈었다고 하는군요. 국정에 신경 쓰느라 머리 아프다고요. 네가 무언데 국정에 신경 썼습니까? 한편 외국 대사들이 박근혜한테 준 선물이 최순실 집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점입 가경입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찬성해야 하는데 찬성의 소극적인 공무원을 청와대가 찍어냈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전문위원 중 합병에 반대하는 사람들 뒷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이건 뭐 그냥 악귀들이 아닌가 싶네요. 이런 가운데 특검이 삼성가의 사위인 김재열 제일모직 사장의 혐의를 포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데요. 김재열은 동아일보 김재호 사장 동생이지요. 이건희 딸 이서현 남편이고요. 세월호 관련 도서를 출판했다고 정부 사업에서 연속 탈락하고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다고 세계일보에 대한 광고 탄압이 이루어지는 나라, 그런 나라에 우리가 살고 있었습니다. 사정당국 고위 관계자는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2014년 10월 감사원이 발표한 세월호 감사 결과 발표는 청와대에서 미리 손본 것이다,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애초에 봤던 감사원 자료 내용이 청와대에 보고한 뒤 대폭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는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미리 받아 검토,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누가 검토하라고 했느냐?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이 세월호 감사 결과 내용을 수정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한겨레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머리가 아프다라면서 짜증을 반복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전화로 대통령 박근혜의 발언 윤곽을 가다듬거나 청와대 회의 안건에 관한 지시를 내리던 도중에 머리가 아프다, 이렇게 말했다는 것입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의 휴대전화 녹음 파일에서 발견된 내용인데요. 최순실이 머리가 아플 정도로 국정을 쥐락펴락해왔다는 방증으로 해석됩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검찰에 의하면 최순실은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차관을 공원이나 길가에서 대기시켰다고 합니다. 최순실은 그렇게 대기하던 김종을 차로 픽업해서 각종 지시를 내린 것으로 드러났는데요. 현직 차관을 길가에 서 있게 할 만큼 최순실의 영향력이 막강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 대사들이 대통령 박근혜에게 선물한 기념품들은 최순실의 집에서 발견됐다고 합니다. 동아일보 보도였습니다. 청와대가 보건복지부 고위 공무원에게 사퇴를 종용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문형표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이 연금정책국을 총괄하는 한 고위 간부를 불러서 청와대 인사수석실에 지시라며 그만두라고 통보한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 공무원이 국민연금 의결권 자문업체 2곳에 삼성합병 반대 의견을 권고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에 반대한 공무원을 이런 식으로 찍어냈다는 이야기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이뿐 아닙니다. 보건복지부가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 위원들을 뒷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각 위원들의 성향, 출신, 추천기관 등을 파악한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또한 이 보고서에는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제1모직 합병 표결 예상 결과와 그에 따른 대응 방안까지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검은 이 문건의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문형표 당시 복지부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요. 국민일보가 보도했습니다. 최순실이 독일 현지 법인 코레 스포츠를 설립하기 4개월 전부터 정유라에 대한 지원을 승마협회에 요청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국민일보가 2015년 국가대표 훈련 촌외, 그러니까 선수촌 외 훈련 승인 요청서를 입수했는데요. 또한 이 문건은 최순실 측근인 박원호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가 작성해서 삼성이 회장사인 대한승마협회에 제출했습니다. 코레 스포츠는 삼성의 자금 지원 창구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코레 스포츠를 설립한 것이 삼성과의 사전 협의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의심됩니다. 사실 개인 정유라가 지원 대상이면은 삼성이 부담스러워하겠지요. 하지만 코레 스포츠라는 법인을 상대로 하는 것이라면 결과는 결국 정유라에 대한 개인 지원이긴 해도 적법한 지원 절차라고 보았던 것입니다. 삼성이 말입니다. 박근혜 정부 2인자로 불리던 남재준 전 국정원장은 2014년 5월 전격 교체됐습니다. 이에 최근 언론에서는 남재준 전 원장이 최순실을 조사하다가 도리어 찍어내기를 당했다, 이런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남재준 전 원장은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이 의혹에 대해서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습니다. 국회 정보위 관계자는 남재준 전 국정원장도 자신이 왜 경질됐는지 당시엔 모르다가 박근혜 최순실 게이트 이후 본인이 잘린 이유를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김재열 제1기획사장을 피의자로 입건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사장은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둘째 사위지요. 김재호 현 동아일보 사장의 동생이고요. 특검 수사가 삼성그룹 오너 일가를 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특검은 삼성전자가 장시호가 운영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16억을 후원하는 과정에서 김재열 사장이 연결고리 역할을 한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또한 특검은 김재열 사장이 최순실과 삼성의 또 다른 검은 거래에도 관여했다고 볼 만한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문화계 블랙리스트에 대한 증언이 본물 터지듯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창비 출판사는 세월호 유가족의 목소리를 책으로 낸 금요일엔 돌아오렴을 냈는데 그 이후 세종도서 선정 사업에서 줄줄이 떨어졌습니다. 또한 문화체육관광부와 그 산하기관 그리고 단체 직원들 역시 사석에서 세월호 참사 이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블랙리스트를 앞세운 청와대의 강력한 압박을 받아내느라 내부적으로 잡음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한국일보가 보도했습니다. 2014년 세계일보가 정윤회 문건을 보도했지요. 그러자 청와대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비롯한 정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을 압박해서 세계일보에 대한 광고를 중단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건강보험공단이 세계일보에 광고를 내니까 청와대 측이 공단 관계자들을 질책했다는 것입니다. 건강보험공단은 이후 1년 동안 세계일보 광고를 중단했고 복지부 산하의 또 다른 공공기관의 세계일보 광고는 2013년에 비해서 70%나 줄었습니다. 세계일보가 보도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대통령 박근혜에 대한 탄핵 심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관계자들은 원래 빨리 해야 하는 게 탄핵 심판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이 속도가 예사롭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판부가 탄핵 재판의 절차적인 부분을 압축하고 있다, 이렇게 관계자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내부와 법조계에서는 이르면 2월 중반 이전에 최종 결론이 나올 수 있다, 이런 전망까지 하고 있는데요. 2월 중반이면 대선이 4월 중반이겠군요. 중앙일보가 보도했습니다. 깊은 바다에서 잡은 신선한 대게, 살이 꽉 찬 데다 맛까지 끝내줘 대고급 대게, 대게 직거래 장터. 네이버 카페 대게 직거래 장터에 들어오셔서 선택하세요. 1644-9047. 미궁 장사랑! 구렁이똥 이뻤다. 장이 살아야 내 몸이 산다. 배변 활동에 도움을 주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미궁 장사랑. 지금 검색창에 미궁 장사랑을 검색하세요. 정권교체를 함께 염원하는 판촉물 쇼핑몰 네피알. 기념품, 답례품, 기왕이면 네피알로 인터넷 검색창에 입력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하세요. 카카오톡 아이디는 네피알. 일산에 있는 풍무양고기, 영양 가득한 양갈비와 양꼬치, 피자, 자네도 그 맛을 아는가? 무당이 저를 데려간 적이 없어서. 031-902-9292. 소아비스랩닷컴에서 12월 15일 베이비 전용 제품을 출시합니다. 소아비스 화장품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베이비 제품 체험단 참여 이벤트를 클릭해주세요. 민감성, 아토피성 피부에도 효과적인 소아비스 베이비 제품을 보내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2016학년도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시작하겠습니다. 가정이나 사무실 차량 안에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께서는 팟캐스트의 음량을 알맞게 조절해 주시고 답안을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문제는 한 번씩만 들려드리니 잘 듣고 지시에 따라 물음에 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대화를 듣고 남자의 마지막 말에 대한 여자의 응답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무카카, 큰일 났습니다. 뭐가 또 큰일 났어요? 혹시 주사 아줌마가 무슨 주사를 넣었는지 그게 드러났다고 합니까? 카카, 그 주사는 무슨 주사였습니까? 모르는구나. 뭐 그럼 됐어. 카카, 중독 맞지요? 중독. 아니, 청와대 간호장교한테도 맞고 성형외과 원장한테도 맞고 심지어 주사 아줌마까지. 야, 주사 아줌마가 꼭 그런 뜻이란 보장이 있어? 주사를 부리는 아줌마일 수도 있어. 왜 주사를 그런 식으로만 편협하게 해석해? 카카, 청와대에서 불법 시술한 거 맞았습니까? 이젠 청와대에 불법 약물 브로커까지 들어와서 설쳐대다니, 이게 나랍니까? 총리, 비서실장, 장차관 대면 보고는 회피하면서 이런 야매들하고만. 씹새끼. 뭐? 대면 보고 회피? 내가 보고받아서 뭐하게? 응? 결정은 순실이가 다 했는데. 카카,
제가 일본 표현으로 야매라고 했는데 야매가 일본 말로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정확하게는 야미라고 있는데요. 이 야미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야, 뭐 이런 문제로 2016년 뉴스 듣기 능력 평가의 대미를 장식하니? 야미의 뜻? 알지? 1번 합법적이지 않은 음지에서의 일이라는 뜻. 2번 가짜, 거짓이라는 뜻. 3번 많이 부족하다는 뜻. 4번 안 돼, 싫어, 이런 뜻. 5번 싸가지 없다는 뜻. 수고하셨습니다. 수험생 여러분은 팟빵 게시판에 정답과 이메일 주소, 사연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당첨자는 다음 정규방송일 2부 마무리 부분에 발표합니다. 이상으로 전국 16개 시도교육청과 무관한 뉴스 듣기 능력평가를 모두 마칩니다. 자기야, 매트리스 고르기 너무 힘들어. 대한민국 최초 매트리스 멀티샵 매트리스엠 몰라? 전 세계 최고 브랜드 정품만 취급해. 매트리스 살 때는 꼭 매트리스엠으로 오세요. She never ever quits. 中国不能缺席。 Der Holocaust für Deutschland. 歴史家に任せるべきだろうというのが私の考え方。 Ma senti, col dolore umano non si può essere neutrali. 국제뉴스의 맥. 한반도와 국제 문제를 전문적으로 취재하는 황준호 기자 만나겠습니다. 황 기자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올해 마지막 국제뉴스의 맥이네요. 아, 그러네요. 예. 자, 참 다사다난했다는 말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일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나라 밖에서도 있었습니다만은 뭐 트럼프의 당선이 올해 최고의 뉴스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겠죠? 그렇습니다. 트럼프 당선하고 브렉시트 결정 그리고 한국의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게 예. 지구촌 3대 뉴스입니다. 지구촌 3대 뉴스. 예, 뭐 어느 것 하나 빠지지 않습니다만은 자, 미국의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이번에는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 관한 기사를 실었는데 포린 폴리시가 요즘 그 한국에 대해서 관심이 참 많습니다. 예, 제가 어제는 포린 폴리시에 실린 개인 블로그성 글을 한국 언론들이 왜곡해서 보도했다. 이런 소식을 전했었습니다. 네. 어제 전해드린 것을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자면은 문재인과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주한미군을 철수할 거라고 포린 폴리시가 전망했다라고 세계일보가 기사를 썼습니다. 예.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한국도 잘 모르는 사람이 개인 블로그 같이 쓴 글을 마치 이 포린 폴리시의 공식적인 분석인 것처럼 세계일보가 왜곡했다 이런 얘기였습니다. 예, 그렇군요. 자, 오늘 소개하는 반기문 기사는 포린 폴리시의 공식 기사겠죠? 그렇습니다. 포린 폴리시의 유엔 전문 기자 콜럼 린치라는 사람이 반 총장을 인터뷰도 했고 또 주변 참모들 그리고 유엔 관련 전문가들을 취재해가지고 쓴 상당히 입체적인 기사였습니다. 예. 따라서 이 기사를 한국 언론이 전하는 것은 뭐 의미가 충분히 있고 당연히 전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콜럼 린치라는 기자, 신뢰도가 높은 기자인 모양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원래도 워낙에 외교 전문지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유엔을 담당한다라는 거는 굉장히 그 조직 안에서도 권위가 있는 사람이라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예. 어떤 이야기가 실렸습니까? 예, 반기문 총장의 대선 출마 전망, 또 유엔 사무총장으로서의 리더십과 업적에 대한 비판이 많다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예. 업적 리더십 이쪽 얘기부터 먼저 전해드리자면 포린 폴리시는 반 총장이 유엔 수장으로서 평화의 중재자가 되기에는 카리스마와 지적인 민첩성, 창의력 이런 자질이 부족했다라는 비판적인 논평들을 실었습니다. 예. 일부 전문가들은 시리아에서 우크라이나까지 전쟁과 평화의 문제들에서 반 총장이 대체로 명목상의 수장이었다. 기껏해야 치어리더였고
세계 열강들의 결정을 지켜보는 구경꾼으로 평가했다라고 전했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랄하네요. 예. 그리고 내부 조직 운영과 관련해서도 평가가 아주 안 좋았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직원 회의에서 일이 잘못되고 있거나 부하 직원들한테 도전을 받으면 불같이 화를 냈다. 그래서 반 총장의 측근들은 고개를 숙이고 눈을 마주치기를 피했다. 이런 대목이 있었습니다. 아이고. 그리고 또 취임 초에 관료적인 유엔 시스템의 개혁을 공언했지만 인사 시스템은 느렸고 내부 감시 프로그램이 고장났다라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유엔 평화유지군이 지진이 있었던 하이티에서 콜레라를 전염시켜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는 일이 있었는데 그때도 반 총장이 책임 인정을 거부한 것, 여기에 대해서도 포린 폴리시가 비판했습니다. 아니, 유엔 평화유지군이 촉발한 문제인데 그걸 유엔 사무총장이 사과하지 않는다면 누가 책임지고 사과합니까? 자, 업적은 뭐 전혀 없었다는 겁니까? 업적이 아예 없었다는 건 아닙니다. 포린 폴리시가 반 총장이 업적으로 꼽은 것은 첫 번째는 작년에 체결된 파리 기후변화 협약이었습니다. 유엔 전문가 리처드 고안이라는 사람이 반 총장이 없었다면 그 협약도 없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열심히 노력했다라고 하면서 원래는 C급 총장으로 치부될 뻔했지만 기후협정 덕에 B급으로 기억될 거다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포린 폴리시는 게이 라이트, 동성애자들의 권리 이 향상을 위해서도 반 총장이 노력했다라고 평가했는데 이게 실제 한국 대선에 뛰어들 경우에 이 동성애자 문제에 대해서 반 총장이 어떤 입장을 과연 보일지도 역시 주목되는 대목이었습니다. 반기문 총장이 기업이 싫어하는 기후변화 협약에 앞장을 섰고 또 한국의 개신교가 싫어하는 동성애 문제에 대해서 전향적인 입장을 표시했단 말이죠. 대선 국면에서는 이런 소신, 유엔 사무총장으로 있을 때 밀어붙였던 이런 그 정책들 과연 동일한 입장을 견지할지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반 총장한테 그나마 표를 준 사람들의 성향으로 볼 때 반 총장이 동성애자 권리 향상을 위해서 노력했다라고 하면은 썩 좋아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반 총장이 동성애를 지지하고 찬양한 것은 전혀 아니다라는 말을 했다고 TV조선이 얼마 전에 보도한 적이 있습니다. 포린 폴리시가 그나마 이 반 총장이 좋게 평가받는 부분이다라고 해가지고 지금 이 기사 부제에다가 큰 글씨로 게이 라이트 이렇게 박아놨는데 이걸 과연 반 총장이 속으로 좋아할지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저는 동성애자 권익을 위해서 애쓴 부분이라든지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한 점, 저 역시 높이 평가합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잘했으면 높이 평가를 해야 되겠죠. 근데 대선 국면에서도 그런 긍정적인 평가에 대해서, 내 본의를 잘못 이해했다. 이런 식으로 빠져나가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런 전망도 해봅니다. 기름장어니까요. 그 대선 출마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렸는지도 상당히 궁금한데요. 반 총장이 지난 16일에 포린 폴리시하고 직접 인터뷰를 하면서 위기에 빠진 한국을 리드해야 된다는 의무감 속에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나라를 위해 일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보기에 이것도 전형적인 기름장어 화법인데요. 그냥 내가 고민하고 있다라고 하면 되지 남들이 나가라더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결정하고 책임지는 어떤 정치인의 태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출마했다가 떨어지면은 출마를 권했던 사람들을 탓해야 하는 건지 이것도 참 맥락을 이해하기 어렵고요.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아주 책임 회피적인 태도였습니다. 중요한 얘기는 언제나 그랬듯이 반 총장의 한 보좌관이 말을 했는데요. 출마를 1000% 확신한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포린 폴리시는 반 총장이 부인해왔지만 사실은 1년 이상 대선 출마를 위한 기초적인 작업을 해왔다라고 전했습니다. 또 반기문만의 독자신당 창당은 극히 어려울 거라고 반 총장 본인이 말했다고 합니다. 아니 유엔 사무총장 하면서 일국의 대선에 눈독을 들였다? 이 자체로 비난받을 일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사실 과거에
유엔 사무총장을 한 사람은 자기 국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결의안도 수십 년 전에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예. 자,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러시아가 해킹을 통해서 미국 대선에 개입했다. 이런 의혹이 있었는데 미국이 보복 조치를 내렸다. 이런 뉴스가 오늘 아침에 들어왔는데 미국이라면 오바마 행정부의 미국이겠죠? 그렇습니다. 러시아가 미국 대선에 개입한 것은 워터게이트 사건보다 제가 보기에는 훨씬 더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상당히 초강경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미 국무부가 몇 시간 전에 발표를 했는데 우선 워싱턴 DC에 있는 주미 러시아 대사관 그리고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총영사관에 근무하는 외교관 35명을 추방했습니다. 예. 가족들과 함께 72시간, 3일 안에 미국에서 떠나라라고 명령을 한 건데 이 외교관 추방이라는 건 상당히 수위가 높은 조치인데 35명이라는 엄청나게 많은 숫자한테 떠나라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또 미국 정부는 뉴욕하고 메릴랜드주에 있는 러시아 정부 소유의 건물 2곳을 폐쇄하는 조치도 내렸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작심을 한 것 같은데 근데 말이죠. 뭐 며칠 안 남았잖아요. 예,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제재는 러시아가 미국의 이익을 침해하려는 것에 대한 대응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해킹은 러시아 고위층이 지시한 거다. 이번 조치들이 러시아의 공격적인 행위에 대한 대응의 전부가 아니다라고도 말했습니다. 예, 보복 조치를 더 할 수 있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예, 앞으로도 더 할 수 있고 또 이번에도 비공개적인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이런 뜻으로도 풀이가 됩니다. 예.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는 이번 제재는 역효과를 불러올 거고 양국 관계 복원에 해를 끼칠 거다라고 강력히 반발을 했습니다. 예. 이제부터 봐야 될 포인트는 과연 친러시아 노선을 분명히 하고 있는 트럼프가 앞으로 20일 뒤에 대통령에 취임하고 나서 오바마가 이번에 내린 조치를 취소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이 벌써부터 관심입니다. 예. 해킹이라는 사안이 워낙 크다 보니까 트럼프도 함부로 취소하기는 힘들지 않을까. 상당히 곤란한 입장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황준호 기자님, 한 해 동안 고생하셨고 2017년 혁명 완수의 해 그때도 국제정세 제대로 짚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야, 딴지마켓 좀 봐봐. 이담채 김치 게시판 지금 보고 있어? 왜요? 뭐가 문제 있나요? 야, 어떻게 하나같이 맛있다, 예술이다, 감탄했다, 물건이다, 또 재주문했다 이런 글만 올라올 수 있지? 이거 공작의 냄새가 나지 않아? 아무래도 그런 것 같아. 이담채 김치 게시판에 작전 세력이 개입한 거 아닐까요? 그럴 리가요. 이담채 김치는 맛있는 김치 말고는 따로 자랑할 게 없습니다. 드셔보시고 판단하세요. 포털 사이트에서 이담채 김치. 주문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술자리 많은 연말연시, 가뜩이나 속상한 세상. 새싹당 콩차를 선물하세요. 가격이 착해서 김용남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새싹당 콩차는 남자를 위한 차. 서면 보고용으로 아주 좋습니다. 서면 보고용. 서면 보고. 전창걸닷컴에서 구매하세요. 전화문의 070-8635-1288, 070-8635-1288. 공화국 참치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안녕하세요. 엄교입니다. 매주 주말 광화문에 나가시느라 힘드시죠? 저희 책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를 쓰면서 싸그리 망해버려라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메르스 사태, 가습기 살균제, 세월호,
강남역 10번 출구,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망사고, 이 모든 일들을 겪으며 모든 걸 원점으로 돌리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따져보았습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역시 모두가 리셋을 말할 때 리셋을 넘어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는 책입니다. 나는 세상을 리셋하고 싶습니다. 도서출판 창비. 하루 두 차례 대한민국과 지구촌의 오늘을 정직하게 비춰드립니다. 권력이 진실을 압도하는 세상. 김용민 브리핑은 작은 희망의 불씨가 되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와 함께하는 경제의 속살. 김용민 브리핑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광주고요. 어제 있었던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 질의응답 시간으로 오늘 경제의 속살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연 들으시고 뭔가 묻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손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견보다는 질문을 받겠습니다. 광주시민 김창환이라고 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기자님. 일단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저도 이제 이 정치 쪽으로 좀 관심도 있고 또 우리나라 썩은 정치를 없애는데 한 연대를 하고 싶어서 서울 광화문도 가고 그랬거든요. 근데 먼저 이완배 기자님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가슴속에 와 닿았고 정말 공감이 갔던 말이 연대의 손을 놓지 말자고 할 때 이 손은 가족의 손이다. 정말 감동 깊었고요. 큰 울림이 있었던 그런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묻고 싶은 거는 우리나라 앞으로 이제 저도 경제 활동을 한 15년 정도 20년 이상을 할 수도 있겠지만 어떻게 해야 우리 후대 아이들에게 좀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모멘텀이라 그럴까요? 그런 거를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그게 이완배 기자님이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듣고 싶습니다. 정말 많은 논의가 있어야겠죠. 지금 우리한테 제일 큰 문제는 어떤 거냐면요. 아무도 미래 세상을 그리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진보 쪽에 있는 사람도 지금 해주신 질문에 대해서요. 우리의 미래를 어떤 모멘텀으로 바꿀 것이고 어떠한 세상의 모습이 될 것이냐 물어보면 다 옛날 책을 들고 나옵니다. 무슨 책을 가지고 와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지금은 그 시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텀을 보면 아담 스미스라는 경제학자가 자본주의 경제학을 만든 이래 1930년 미국에서 대공황이 벌어지기 전까지 자유주의,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경제 시스템이 유지가 됐었습니다. 그리고 1930년에 대공황이 생긴 다음에 존 메이너드 케인스라는 경제학자가 등장을 해서 그때부터는 복지와 번영의 시대라고 합니다. 복지와 번영의 시대가 한 40년 정도 지속이 됩니다. 이 시대가 끝난 다음에 레이건이라는 얼굴마담을 앞세워서 1980년대부터 다시 신자유주의라는 원래 시장의 모든 것을 맡기는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자유주의가 점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건 IMF가 공식적으로 인정을 한 겁니다. 신자유주의가 점으로 가고 있다고요. 영국의 브렉시트나 아니면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당선을 봐도 신자유주의 시대는 저물고 있죠. 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음 시대가 뭐냐고 생각을 해보면 다 옛날 케인즈의 시대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그럴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꿈꾸는 세상이 있지만 제가 너무 체계적이지 않아서 자세히 말씀드릴 수는 없는데 지금은 정말 지금 하셨던 그 질문을 제가 답은 못 드려서 죄송하지만 많은 경제학자들과 많은 시민들과 같이 고민을 해봐야 될 때입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안토니오 그람시라는 위대한 사상가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위기는 옛 것이 지나갔는데 새로운 것이 아직 오지 않았을 때 그게 바로 위기다. 지금입니다. 지금. 예. 신자유주의는 지나가는데 아직 새 것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이 너무 안 돼 있어요. 네. 네. 이 고민을 처절하게 해야 됩니다.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학자들뿐만 아니라 시민들도요.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요. 영국의 유명한 경제사학자인데 에브너 이렇게 시작하는 분인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벨 경제학상은
노벨 문학상에 가까울까요? 노벨 물리학상에 가까울까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네. 그러니까 기자가 물리학상에 가깝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천만에요. 문학상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리학은 해답이 있는 거죠. 법칙이 있는 겁니다. 근데 경제학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은 이게 맞냐 저게 맞냐 피튀기게 쌓아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회의 구성원들이 민중들이 뭘 선택하느냐의 문제인 겁니다. 내가 소설을 선택하든 시를 선택하든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피튀기게 경제학자들끼리 싸워봐야 영원히 결론이 나지 않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지금부터 맞이해야 될 새로운 세상은 우리가 꿈을 꿔야 된다는 겁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경제학적인 지식이 아무것도 필요가 없습니다. 어떤 세상을 꿈꾸세요? 꿈을 꾸시고요. 나는 적어도 내 아이가 태어났으면 대학까지는 경쟁적이지 않은 사회에서 교육시키고 싶어. 이런 꿈들을 모아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하나의 집합체로 만들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만들어 놓는 걸 학자들한테 맡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해답을 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만 일단 지금은 모두가 다 같이 고민하고 꿈을 꿔야 될 시기이고 그 질문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대답이 시원찮아서 죄송합니다. 확실한 건 노벨 평화상으로부터 가장 멀다는 거겠죠. 예. 그렇죠. 네. 그거는 예.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 예월동에서 온 김영수입니다. 재벌들의 그 경영권 가지고 제 질문드립니다. 지금 이제 삼성이라든가 뭐 그 경영권 방어를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비리도 많이 나왔고 그런데 실제로 그 경영권이 이 다른 그 재벌한테서 다른 뭐 헤지펀드라든가 그런 쪽으로 넘어갔을 때 그때 지금 현재 경영 상태하고 또 이제 어떤 그 우리나라 국민들 그 주주들한테 미치는 영향 그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이 우리나라 진보 경제학자 네로라 하는 진보 경제학자 분들이 1년여에 걸쳐서 2012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진짜 피 튀기게 논쟁한 주제입니다. 저게. 그러니까 지금은 재벌들이 한국 기업의 경영권을 장악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게 미국의 월가 애들이 장악을 하면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이걸 가지고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진보 경제학자 분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서 정말 뜨겁게 프레시안에서 논쟁을 벌였습니다. 그 첫 번째 부류가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것 같은 장하준 교수님. 이분은 어떤 결론을 내리시냐면 재벌이 낫답니다. 월가 투기자본보다는 재벌이 더 나을 것이다. 그래서 경영권을 지켜주자. 대신 그냥 지켜주지 말고 대타협을 이루자. 우리가 니네 경영권을 월가로부터 지켜주는 대신에 니네가 또 내놓을 것을 내놔라. 뭐 법인세를 대폭 인상을 해서 낸다거나 투자나 고용을 늘린다거나 이렇게 해서 이게 이제 장하준 교수님의 재벌 대타협론입니다. 두 번째는 그분의 사촌 형님이신 장하성 교수님. 이분은 월가가 낫다는 겁니다. 주주자본주의 원칙대로 놔두자는 거예요. 예. 표가 더 많은 놈이 많이 가져가는 게 장땡인 거다. 우리나라는 그게 지금 안 돼 있어서 엉망진창이 돼 있다. 그래서 월가 금융자본이 들어와서 걔네들이 표를 더 많이 갖는다면 그리로 가는 게 정상인 거다. 이렇게 두 사촌 형제분께서 의견이 다르세요. 그래서 이번에 삼성하고 엘리언 매니지먼트라는 헤지펀드가 경영권이 붙었을 때 두 분이 의사를 밝힌 적은 없지만 제 생각에는 장하준 교수님은 삼성 편을 들으셨을 것 같고 장하성 교수님은 엘리언 매니지 편을 들으셨을 것 같고 이게 제 짐작입니다. 또 하나 제3의 그룹은 강원대 이병천 교수님이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정태인 소장님 이런 분들입니다. 다 됐고 일단 개혁 두들겨 패기부터 하자 이겁니다. 예. 장하준 교수님 말씀대로 대타협을 하는 한이 있어도 쟤들이 왜 대타협을 하는데 걔네들은 대타협을 할 이유가 없다. 타협을 하더라도 일단 두들겨 패야 된다. 그래서 재벌 개혁을 먼저 하자라는 쪽입니다. 저는 월가가 장악을 한다고 해서 이재용이 집권할 때보다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미국 자본주의를 보면 알만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지금 이재용이 그대로 있는다고 하는 것도 말도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이병천 선생님이나 정태인 선생님의 고견과 꼭 일치하는 건 아니지만 저는 일단 두들겨 패자는 쪽에
의견이 있는 편입니다. 네. 죽일 만큼 때리진 말고. 네. 그러니까 사실 제 의견은 정확하게 어떤 거냐면 좀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두들겨 패는 걸 전제로 대타협을 이뤄내자는 쪽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 방송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한국 재벌들한테 항복을 받는 건 너무 쉬운 일입니다. 네. 약점이 너무 많아요. 예. 이재용 같은 경우만 해도 이번 일 얽힌 거 가지고 특검 수사 나온 자료 가지고 1시간 안에 무릎 안 꿇겠습니까? 네. 제가 농담처럼 얘기하지만 정몽구 정의선 부자 1시간이면 무릎 꿇습니다. 예. SK 최태원 5분 봅니다. 5분 안에 무릎 꿇습니다. 네. 롯데 신동빈 3분 봅니다. 제가. 3분? 네. 그 정도로 구린 애들입니다. 그러면 지네들이 지배 주주권을 뭐 갖고 있던 안 갖고 있던 일단 저는 그게 중요한데요. 훨씬 더 많은 것을 얻어내서 당장 지금 엉클어진 경제 시스템부터 좀 바꿀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쪽입니다. 예. 그러니까 법치가 살아서 절대 봐주는 거 없다. 제 아무리 돈을 많이 갖고 있어도 상당한 권력을 갖고 있더라도 법 아래에 있을 뿐이다라는 것들을 확실히 각인시키면요, 우리 사회가 건강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네. 돈으로 권력으로 다 해결 볼 수 있다, 쇼 붙일 수 있다, 네. 바 터칠 수 있다. 이러니까 얼마나 맞습니다. 우습게 보이겠어요. 그 경제학에서는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행동 경제학에서는요. 보복은 신뢰의 토양이라고요. 네. 그러니까 나쁜 일을 저질렀을 때 보복당한다는 확신이 있어야 나쁜 짓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쁜 짓을 안 하면 서로가 나쁜 짓을 안 한다는 신뢰가 생기는 겁니다. 보복과 신뢰는 양바퀴 같은 겁니다. 나쁜 일을 했을 때는 반드시 보복해야 됩니다. 공개적으로 보복해야 됩니다. 그 재벌 2세, 3세가 개망난인 이유가 뭔 잘못을 해도 다 아버지 돈으로 해결이 되니까 박근혜도 뻔하게 다 드러난 잘못인데 이거에 대해서 아니 저는 뭐 억울합니다. 저는 말을 잘못 들었어요. 억울한 뭐 얘기를 하길래 얼굴한 그 말로 잘못 들어서 하여간 박근혜도 감옥 보내서 남들 쓰던 비현지 쓰고 그렇게 한 채널밖에 안 나오는 텔레비전 하루 2시간만 보고 하루 종일 24시간 켜져 있는 불 아래에서 잠이 드는 그런 삶을 살아야 이 사회가 건강해지는 것입니다. 예. 우리 불쌍한 그네 이래선 답이 안 나옵니다. 예. 자, 다음 질문 한번 받아본데 이번엔 여성분의 질문을 받겠습니다. 네, 일단 김용민 씨 처음 뵙고 저는 원래 목소리는 맞으신 것 같은데 외모가 워낙 생각보다 동안이셔가지고 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는 지금 교육 고문, 교사인데요. 드리고 싶은 질문과 함께 아까 이제 아이들 성적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이제 아무 말씀 안 하신다고 하셨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잘하면은 칭찬이 아니라 축하해 주시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잘하면 그건 아이가 축하를 받을 일이잖아요. 잘했기 때문에. 그리고 혹시 이제 본인이 노력했는데 잘 안 나왔으면 위로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해 보겠습니다. 네. 아니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요. 뭘 알아야 질문을 드리는데 그냥 가볍게 하나 질문 드리고 싶은 게 제가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서 아이들 경제 교육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경제를 좀 잘 아시는 분이니까 궁금합니다. 제가 한때 우리나라 국민들의 경제 교육이 너무 안 돼 있다. 그러니까 종합일간지 다닐 때요. 이런 걸 발제를 해서 막 일면에 쓰고 이랬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을 했는지 후회가 되게 많이 됩니다. 자꾸 말씀드리지만 저한테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책 뭐 보면 경제학 입문할 수 있겠냐고요. 여러분들께서 경제학을 모르시지 않습니다. 경제학이라는 학문은 대단한 학문이 아니에요. 그리고 매우 위선적이고 매우 기만적인 학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한 경제 교육, 돈에 대한 개념, 관념 이런 것들을 가르쳐주고 절약하거나 아니면 미래를 대비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쩌면 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원하는 교육 요구사항일 수도 저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경제교육 시키지 마시고요. 자유롭게 상상하게 하십시오. 상상의 틀을 제한시키지 마십시오. 그리고
나는 나이가 이제 좀 됐는데 무슨 책을 읽으면 경제를 배울 수 있을까요? 배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게 경제 교육입니다. 제가 이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은요. 아이스크림을 나누는 경제학 이론이 있습니다. 이게 경제학에서는 균형이라는 걸 가르칠 때 균형은 움직이면 손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구도 그 지점이 제일 이득인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가르칠 때 어떻게 가르치냐면 실제로 제가 강의실에서 들은 이야기예요. 되게 천재 경제학자 선생님께서 균형을 우리 아이들한테 가르치기 위해서 애들이 아이스크림 케이크를 좋아하는데 그걸 하나를 딱 사간다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 경제학 교과서에 있는 얘기예요. 딸이 둘인데 칼을 언니한테 준답니다. 네가 잘라. 와 신난다. 그런데 선택은 동생이 먼저 한다. 이래버리는 겁니다. 근데 첫째가 머리를 막 굴려요. 어떻게 하면 더 먹을 수 있을까? 근데 어떻게 쪼개도 답이 안 나와요. 어떻게 쪼개도 큰 거를 동생이 냉큼 집어가는 거죠. 그러면 첫째가 결국은 균형점을 찾는 겁니다. 절반을 쪼개는 게 자기에게 가장 큰 이익이라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절반이 균형이다라는 걸 아이스크림 쉐어링 기법을 통해서 자기가 아이들에게 경제 교육을 시켰다 이렇게 자랑을 했거든요. 예. 그럴싸하잖아요. 그때 제가 강의실에 이쯤에 앉아 있었는데 저 뒤에 있는 복학생 형 한 분이 벌떡 일어나시면서 아이씨 교수식이나 돼가지고 나 같으면 2개 사서 하나씩 나눠주겠다 나가는 겁니다. 쪼잔하게 말이야. 씨. 어느 쪽이 더 올바른 경제학입니까? 저는 후자라고 확신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학이라는 학문의 이름 속에 인간은 이기적이고 인간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고 저는 300년 동안 경제학이 인류를 속여왔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부담 갖지 마십시오. 그리고 경제학 교육보다도 더 많은 상상을 하게 해주세요. 그래서 함께 사는 법을 배우면 함께 사는 사회의 경제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경제하고 전혀 다른 경제가 될 거라고 믿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한 시간이었는데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완배 기자님의 마무리 발언 듣고 마치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좀 젊었을 때부터 이렇게 여러 일들을 겪으면서 죽는다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려고 스스로 되게 단련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장 죽는데 바람직하게 생각을 하는 모습은 한 번에 깨끗하고 죽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다른 사람에 피해 주지 않고 뭐 가족들의 손을 잡고 행복하게 죽고 이런 거 안 원해요. 그냥 아무한테 피해 주지 않고 깨끗하게 죽으면 저는 미련이 없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뭐든지 저의 유품이나 뭔가 기억 남을 것들이 남아있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제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사람인 편입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아이들한테도 농담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요. 아빠 만약에 무슨 사고가 나서 죽으면 묘지는 고사하고 납골당도 하지 마라. 그냥 이렇게 뿌려줘라. 그리고 아빠가 보고 싶으면 핸드폰에 있는 사진 보고 아빠를 기억해줘라. 이렇게 제가 항상 얘기를 하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 저는 개인 이완배라는 사람으로서 제 삶에 대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욕구가요. 그런데 요즘 들어와서 이런 욕심이 생겼습니다. 아무도 이완배를 기억해 주지 않아도 당연히 받아들일 거고 그게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제 흔적도 좀 많이 지우고 싶지만 인류 역사에 이완배가 아니라 2016년 겨울 한국의 시민들이라는 이름으로 기억이 되고 싶습니다. 예. 저는 우리가 한국 역사에 기억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류 역사의 기억이 될 겁니다. 네. 2016년 아시아 동북부에 있는 대한민국을 달궜던 촛불혁명 세대로 세계 역사책에 저는 기록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저는 촛불 시위에 좀 광적으로 집착을 하는 편입니다. 예, 꼭 나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박근혜 타도 이런 것 때문이 아닙니다. 제가 2016년 대한민국 촛불혁명 세대로 세계 역사에 기록되는 그 영광을 놓치고 싶지 않아서입니다. 네. 우리가 언제 이 일을 다시 해보겠습니까? 누적 연인원이 1000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200만 명, 100만 명이
전 광장을 누비면서 촛불을 들고 한마음으로 연대하는 이 모습이 우리가 다시 살아생전에 맞이할 수 있는 모습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송박영신이라고 하는데요. 예, 저는 내일 광화문으로 나가겠습니다. 광주에 계신 동지 여러분들께서는 금남로를 가득 메워주십시오. 그리고 이 방송을 듣는 시민들께서도 2016년의 마지막 날을 광장에서 촛불로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지긋지긋한 지배계급에 종속됐던 사회를 2016년을 끝으로 2017년부터 민중들과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을 만들어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시민분들이 나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 말씀 하나 더 덧붙였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1980년에) 5월에 금남로에 나온 시민들, 아니 1980년 광주라는 공간에 살았던 분들을 우리가 얼마나 위대하게 생각합니까?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촛불, 광장, 여기에 아빠도 촛불을 켰다, 엄마도 촛불을 켰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유산이 될지는 10년, 20년 뒤에 가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내일 12월 31일 서울 광화문, 부산 서면, 대구 동성로, 광주 금남로, 전주는 어디죠? 예, 등등, 예, 전국 곳곳에서 촛불이 밝혀지기를 바라며 우리가 역사의 증인으로서 반듯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 애썼던 선대로서 그 자존심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주에서 함께한 김용민 브리핑,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공개방송 모두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중의 소리 아나운서 정혜림입니다. 이 어묵한 여왕님 치아에서 다들 잘 견디고 계시죠? 오늘도 종편의 주옥 같은 헛소리에 혼이 정상인 듯 정상 아닌 비정상 같은 여왕님의 우주 타령에 고구마 100개쯤 한꺼번에 삼킨 듯 답답한 마음에 죄 없는 가슴팍만 두들겨대고 계세요. 이젠 시원한 사이다 같은 민중의 소리와 함께하세요. 잘 키운 진보 언론 열종편 안 부럽습니다. 한 달 10,000원 소액 CMS 후원으로 민중의 소리에 큰 힘이 되어주세요. 1661-0451 1661-0451 전화 기다릴게요. 건강식품의 지존 전복을 택한다면 100% 완도에서 잡은 와우 전복. 네이버에서 와우 전복을 찾으세요. 010-2443-0818 포르투갈 정통의 레시피로 만드는 에그 타르트, 달콤함 그 이상의 감동. 타르트팜 킨텍스점. 일산 전 지역 배달, 단체 주문은 수도권 가능. 문의 전화 031-923-2995. 검색창에 타르트팜 킨텍스점. 한우 사고를 집어넣고 24시간 팔팔 끓인 곰탕, 연지연 곰탕.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건강식 연지연 곰탕. 택배로 신청하시려면 010-7252-1114. 공화국 논평. 18년 동안 은둔 생활을 하다가 병신년에 정치 인생 18년을 맞은 제18대 대통령 박근혜 동지께서는 국회 제18차 본회의에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되도록 만든 촛불 폭도들에 대한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구체적인 공격 방침을 제시하시었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지치지도 않는 촛불 폭도에 대한 격한 분노의 표시다. 촛불 폭도들은 내일 송박영신을 외치며 10번째 촛불 집회를 이어갈 예정이다. AI로 몸이 안 좋아진 박근혜 동지가 기를 보강하고 있는데도 새해를 맞아 박동지를 보내버리겠다고 외치는 것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고 천추의 한이 될 망동의 다름 아니며
처절한 대가를 자초할 악수 중에 최악수의 다름 아니다. 따라서 촛불 폭도들은 송박영신이 아니라 비박등신, 반박등신을 외쳐야 할 것이다. 또한 촛불 폭도들은 좀비들 마냥 추위도 모르고 지치지도 않고 있다. 이것은 컵라면과 소주만으로 추위를 이길 수 없는 박사모에게 내가 이러려고 2만 원 받았나 하는 자괴감이 들게 만드는 것으로서 박근혜 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추호도 용납 못할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이제라도 촛불 폭도들은 박근혜 동지를 찾아가 참회의 눈물을 흘리며 사실상 박 동지를 비판하며 새누리당을 탈당했지만 소울메이트 김은국보다 인지도가 떨어지는 정몽준 꼴만은 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말을 땅에 찍고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박근혜 동지는 정치적 반전을 꾀하는 공작 세력에 의해 자살당할지도 모르는 위기에 처해 있다. 집회 참여 연인원 1000만 명을 앞둔 촛불 폭도들은 박근혜 동지를 끌어낼 것이 아니라 청와대를 2중 3중으로 둘러싸서 박근혜 동지를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만약 거절할 시에는 박근혜 동지의 치솟는 분노와 청천 동지할 탄압의 불벼락을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김용민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칼럼,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의 늦게 온 정의는 정의롭지 않다. 네, 이 내용입니다. 돈도 실력이야. 니네 부모를 원망해 라는 철없는 코멘트가 태생적 경제신분이 평생 간다고 생각하는 젊은 세대를 분노케 하더니 그녀의 어머니 최순실이 숨겨놓은 자산이 최대 수조 원에서 최소 몇천억이라는 보도는 그들로 하여금 더 이상 분노할 힘조차 없이 좌절을 맛보게 한다. 사회의 첫 발을 내디디자마자 계층 이동의 꿈, 즉 개천에서 용나는 꿈을 접어야 하는 현실을 접하고 아무리 노력해도 부모의 경제력을 넘어서기 힘든 현실을 맛보아야 하는 청년 세대가 느끼는 상대적 박탈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다. 올해 추징금 미납 액수가 24조에 달하고 추징된 액수는 겨우 0.1%에 불과하다는 법무부 자료는 우리를 더욱 절망하게 한다. 부정부패한 재산을 추징하지 못하고 범죄자들이 그 재산으로 호의호식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사법정의는 미완성이다. 미완성인 사법정의는 더 이상 정의가 아니다. 범죄자에게 그의 불법 행위에 상응하는 형벌을 내려도 범죄 행위로 얻은 수익을 환수하지 못하면 정의롭지 못하다. 범죄자로 하여금 부정한 이익을 보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범죄자를 형사처벌하는 것만큼 중요하다. 특별검사의 수사가 탄력을 받고 구체적인 범죄 사실과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하자 범죄자들의 형사처벌을 전제로 그들이 국가 권력을 사유화해 축적한 불법적인 재산의 환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정조사나 특검 수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것이 우선이지만 국정농단을 주도한 비선실세들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획득한 재산을 샅샅이 추적해서 국고로 환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다. 범죄 수익의 환수는 우리 사회에 법과 정의가 살아있고 법치국가 원리가 작동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본 지표이기 때문이다. 네, 박근혜의 최순실, 정유라가 길거리에 나앉는 꼴을 꼭 봐야겠습니다. 1부 마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